간밤 비가 또 많이 내렸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로 볼 수 있을까요? 시장도 고점에서 아주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나름 요동치면서 시장의 변곡점을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오늘부로 이제 중소형주들도 분기 실적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까지 이제 8월 15일까지죠. 분기 성적표를 모두 다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가도 또 한 차례 종목별 차별화가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고요. 간밤 미국장에서 러셀 2000 지수가 2% 올라 연고점을 도달했습니다. 나스닥 S&P 500 지수 최고가 속에 중소형주로의 순환 움직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에 발맞춰서 또 포인트 찾아보죠.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어제까지 강했던 종목들이 살짝 또 쉬어가는 패턴이 이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AMD 좋았는데요. 엔비디아는 쉬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술주에서 조금 힘이 빠진 모습 속에 SK하이닉스가 0.9%의 마이너스 움직임, 삼성전자 0.28% 하락 움직임 감지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은 쉬나요? LG엔솔은 보합, 에코프로 그룹주는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실적 여전히 좋은 미용 키워드 안에 파마 리서치의 지배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외사 리포트 영향 속에 마이너스 1%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요. 이 내용 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6에서 11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방원의 변동성 굉장히 컸는데요. 현재는 방산 플러스, 원전은 마이너스, 또 조선에는 플러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 기자재까지 종목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 쪽은 다 같이 밀리진 않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계속되고 있고 리가캠 바이오도 0.7%, ABL 바이오 2% 가깝게 올라 또 삼천당제약, 더불어 성장주의 대표격인 로봇까지도 현재는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힌트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현대중공업 그리고 조선기자재까지의 플러스 움직임은 8월까지도 계속될까요? 이들의 신고가 움직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리엔탈전공 5%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화솔루션이 3.8%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은 상당히 약한 기조를 최근에 보였었는데요. 국정과제 어제 발표가 되면서 한 차례 더 정책발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어제 급등했던 OLED가 다 같이 거래 동반하면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보죠. 자, 다음은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반도체 지금 투톱이 나란히 마이너스 움직임으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외사에서 UBS, HBM 올해 내년 수요 전망치를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HBM을 둘러싸고 공급 과잉 논란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수요를 상향 조정했다? 분명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올해 HBM 수요가 기존보다 4% 오를 거라고 봤고요. 내년 전망 역시 3% 상향 조정한 상황. 그 배경이 되는 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AI GPU 출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AI GPU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 플러스로 이제 중국 쪽에 납품하는 저사양 칩이죠. H20이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H20 관련해서 중국 쪽으로 납품 허가에 들어간 미정부의 결정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수요는 좋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SK하이닉스 쪽으로 본다면 지금 출하량 올해보다는 내년 쪽에 포커스 맞춰서 UBS 쪽에서 리포트 내놨는데요. 26년 HBM 출하는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 시장 지배력이 가장 강했던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문형 고객사에서 점유율을 확대한 것으로 눈에 띈다라는 코멘트가 들어갔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하량 지금 내년까지 본다면 조금 더 상향 조정된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출하량 보면 하향 조정돼서 아직은 지배력이 강화되진 못하고 있는 상황. 여전히 엔비디아 콜 승인을 못 따냈다라는 내용까지 공급 측면의 코멘트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UBS 내용은 이러하고요. 그럼 HBM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와 기대 속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같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우려 측면에서는 HBM 공급 과잉 없다라는 측면도 같이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뛰어들지 않았다는, 콜 승인을 못 받았다는 이런 의견과 더불어서 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를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시장의 기대 측면에서는 최근 시장이 기대했던 게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HBM4 이제 내년에 적용이 될
가격 협상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한 답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지배력 확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앞으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고요. 그리고 HBM3 12단 퀄 승인 결과도 기대하고 있는데 앞서 외사 리포트의 코멘트를 따르면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모멘텀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H20과 관련해서 수출이 재개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모두 좋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출하량 확대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출하량은 올해 내년 하이닉스 중심으로 소폭 상향 조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 HBM이 계속해서 흥행하게 되면 D램 가격의 상승까지도 같이 맞물려 움직임이 뒷받침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마이크론의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다음 달에 실적 내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내용은 앞으로 D램 사이클을 자극할 것이고 플러스로 우리의 반도체 투톱이 이 투자를 전방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부장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삼성전자가 애플과 테슬라와 이제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를 어디서 더 가져오느냐. 시장은 퀄컴에 한 표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테일러팩과 관련돼서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8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이야기가 구체화될지를 추가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소부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부장에 대한 기대를 걸어봤을 때 지금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삼성전자 밸류체인 테일러팹 관련돼서 투자 확대하면 누가 제일 좋은데가 될 거고요. 두 번째가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먼저 나온 쪽이 누군데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테일러팹과 관련돼선 추측이고요. 실적은 명확하게 팩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실적 나온 두 종목입니다. 리노공업, 저스템. 리노공업은 워낙 우리 개장 중기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테스트 소켓의 강자인데요. 잘 보여줬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전년 대비 늘었고요. 시장 기대 크게 웃돌아서 두 개 측면에서 모두 다 분기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Q가 많이 늘었습니다. P 측면에서는 살짝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Q가 워낙 많이 늘어서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2022년부터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의료기기 쪽 초음파 프로브의 성장폭 확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같이 실적을 견인할지 보셔야겠고요. 지금 OPM 47%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여주면서 62,000원까지의 움직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잠시 후 볼게요. 저스템 같은 경우에도 장비주인데요. 매출액,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의 흑전에 성공을 했는데 반도체 장비 수주가 전체적인 효자 역할을 해줬습니다. 2차 전지, 태양광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50억 원 정도 반도체 매출 성과 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상반기만 100억 원 넘었습니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고요. 마이크론 쪽으로 58%의 비중을 차지한 게 주요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호실적 발표 하고 조금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0.5%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네요. 지금 기회일까요?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바이오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전체적인 우호적 환경이 펼쳐지곤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주에 다시 한번 시련이 좀 닥쳤네요. 알테오젠에 대한 UBS의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투자 의견 매도. 신규 커버리지인데요. 싸늘하죠. TP는 27만 원. 정말 눈을 다시 비비고 보게 됩니다. 지금 주가 어제 종가로 44만 9천 원이었거든요. 아직 40%나 더 빠질 여력이 있어 라는 뜻인데요. 의견 볼까요? 지금 2024년 이후로 450%나 주가가 올랐는데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가 좀 과도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 시점부터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단일이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까지 있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내용인데요. 머크의 키트루다 SC, 마일스톤, 로열티 지급액 합쳐서도 전환율을 감안해 봤을 때 30에서 40% 좀 과도하게 책정됐던데 지금 시장에선 7조 원으로 시총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3조 2천억 원으로 추산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할로자인 플랫폼이 이제 2043년에 만료되잖아요.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키트루다 SC 전환 ALT-B4 이것도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단일 파이프라인으로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받는 건 과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이전 상장은 긍정 요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희라고 봐야겠죠. 지금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바로 반박 코멘트를 또 이제 채널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지금 외사 보고서가 키트루다 30에서 40%로 전환율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머크의 이야기를 감안해 봤을 때 답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로슈의 지금 티센트릭 SC 같은 경우에는 영국 출시 3개 분기 만에 공정률 30%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를 감안해 봤을 때 키트루다 SC의 3에서 30%라는 전환율은 전혀 문제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감안해봤을 때 티센트릭은 투여가 7분인데 키트루단 2, 3분 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충분히 기업 가치 높게 받을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9월 23일 머크의 키트루다 SC 미국 FDA 승인 나옵니다. 목표를 잡고 10월 출시까지 기대해봤을 때 그러면 오늘 매도 리포트 영향으로 조정받게 되면 기회가 될까요? 44만 원에서 크게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 여파도 잠시 후 체크할게요. JYP 어제 실적 나오기도 전에 유동쳤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는데요. 뚜껑 열어보니까 잘했습니다. 발표치 영업이익 529억 원. 전년 대비 466% 증가했고요. 컨센보다도 잘했습니다. 반전 실적으로 주가도 반전 쓸 수 있을까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요. 실적 내놓고 보니까 콘서트, 굿즈로 턴어라운드 명확하게 보여줬다. 우리 많이 놀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9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잘한 거는 콘서트 그리고 굿즈. 스트레이키즈의 파워를 입증한 글로벌 투어에서 이 콘서트 매출이 140억 원 추가로 조기 인식이 됐고요. 굿즈를 매우 잘했는데 투어, 비투어 다 잘 팔았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으로 예상보다 240억 원이라는 초과 달성 이익이 찍혔다. 굿즈 자회사까지 지금 흑전이 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복귀는 이 아티스트인 스트레이키즈, 지금 다니엘 라이피잖아요.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아티스트 피가 조금 더 올라가서 계약갱신된 게 조금은 회사에 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수익성은 좋았다. 향후 모멘텀은 이제 스트레이키즈 8월 말에 신규 앨범 나오고요. 9월 26일에 이제 드림 콘서트 중국 리스크를 확인하자라는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지 잠시 후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프리마켓 시세에 꿈틀거렸던 종목들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던 남북 경협,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전략,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면서 우리 독일처럼 남북 평화협정 체결할 거야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 대표 대장 테마가 될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이더리움 크게 올랐거든요. 비트코인 관련한 가상자산 관련주 전략도 지금부터 자리 옮겨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호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에서는 크게 흔들리진 않았는데요. 코스피 3,229선 상승, 코스닥은 813선 약보합권 출발 대기합니다. 두 분 함께 하도록 하죠.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AJ인베스트먼트 주식전략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HBM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최근에 일부 있었던 공급 과잉을 불식시킬 UBS 리포트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까? 하이닉스 어제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부장이 너무 좋아서요. 김성훈 대표님, 지금 오늘 봐야 될 건 IT 투톱 약세에 우리가 들어갈까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실적 나올 소부장을 볼까일까요? 오늘은 미국장의 빅테크 업종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이제 둔화될 수 있지만은 사실 주가의 탄력도로 본다면은 당연히 소부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에 관련돼서는 사실 100%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서의 반등, 그리고 실적이 좀 수반된 종목들이 이 소부장 쪽에서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이제 이
M15X 뭐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피포 재개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이 쇼티지를 메꿀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소부장 업종 쪽에서 실적 수반된 종목들 뭐 원이가입했으면 계속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뭐 두산테스나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 소부장 위주로 대장주 위주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전략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원희가 IPS는 뭐 홈런입니다. 그렇죠? 상승률 대단한데 지금 계속 홀딩이라는 말씀을 같이 주신 것 같고 오늘 소부장에서 관심주까지 추가로 주셨어요. 유니셈, 장비 지금 계속 보자는 의견이신가요? 네, 이 유니셈 같은 경우도 HBM 라인에서 이제 TCB 공정에서 들어가는 이제 이 스크래버 장비를 매출을 삼성전자 향해 한 50% 되고요. SK 하이닉스 향해 한 30% 됐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은 뭐 기대치 정도를 충족했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에 대한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려질 수 있는 어저께 같은 경우 유니셈이 반등폭이 좀 컸거든요. 근데 이것이 좀 이 맥스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하반기 실적 성장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미 그리고 올해 선행 PER 9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세계 최초로 친환경 CO2 칠러 개발 완료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조종시마다 매수 시점 그리고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까지 유니셈 기대하겠습니다. 양봉이 아주 야무지게 착착 쌓아 올리고 있는 차트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께도 소부장 전략 여쭙고 싶은데 관심주를 또 여기서 가져와 주셔서요. 네. 이어가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ISC 주셨는데 리노공업 실적이 매우 잘 나왔어요. 여기서 좀 힌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소부장 관련주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쪽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유니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비슷한 업종 중에서 이제 GST도 전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일단 IS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켓 쪽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소켓 같은 경우는 지금 리노공업이 잘하고 있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ISC가 잘하고 있는 러버 소켓 쪽이 있는데 2031년도까지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러버 소켓이 13.8% 정도 연간 성장률을 가져간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켓 시장 같은 경우는 약 8% 정도의 연간 성장률을 가져가는데 러버 소켓 같은 경우는 13.8%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아이셈이라는 기업과 테크드림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이 이제 또 HBM 쪽에 대한 소재 사업과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장 가동률이 간다라면 그에 따라서 테스트 소켓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ISC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리콘 러버 소켓 쪽에 대해서 글로벌 점유율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제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조정 좀 받으면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가 이하에서 공략이 가능하다. 뭐 동시효과네요. 그래서 동시효과 개장하고 나서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이 가능하고요.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58,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72,000원. 알겠습니다. ISC 받아봤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 다음은 JYP 엔터테인먼트 프리마켓 시세만큼이나 예상호가에서도 6% 급등 나옵니다. 이럴 거면 어제 왜 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자자분들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김성훈 대표님,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돼요? 그렇죠. 왜냐면 어제 뺐던 흐름들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잘못했던 이 수급이었다라고 그쵸, 보고 잘못된 있고 배팅. 그리고 앞서서도 하이브나 이제 SM이나 그리고 YG가 보여줬던 뭐 공연인 매출하고 우리가 굿즈를 계속 봐야 되는데 굿즈가 음반 판매량 그 정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판매가.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팝업스토어에서 단기간에 비용 줄여서 빨리 굿즈를 매니시키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는 JYP 스트레이키즈 공연 추가 남아 있습니다. 트와이스 공연도 남아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개장하고 구체적인 전략들 이어갈게요. 지금 빨간불 잘 들어와 있네요. 두 분과 시장 열리고 이야기 이어갑니다.